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대응이 점점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LA에서는 모든 실내업소들이 출입하는 고객들에 대해서 백신 접종 또는 코로나19 검사 여부를 확인해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만 입장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야외 행사도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 실내업소들과 같은 적용을 받게 되는데 당분간 강제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방침이어서 실제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점점 강제화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뭐 날씨가 쌀쌀해지고 이제 뭐 겨울이죠. 벌써 이제 11월이니까 겨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름보다는 겨울에 더 활발하다. 뭐 이런 지금 이 분석이 나와서 아무래도 겨울이 되면서 많이 긴장하고 있고 또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춥기 때문에 야외보다는 따뜻한 실내 공간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실내에 평소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감기나 독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감기 독감을 여름이나 그런 때 봄보다는 더 주의하듯이 마찬가지로 겨울에 주의해야 된다고 하고요. 특히 뭐 LA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신규 감염이나 사망자 숫자나 병원 입원 환자 숫자 각종 주요 코로나 수치들이 다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바이러스 전파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접종자들 아직도 맞지 않은 사람들은 좀 맞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부스터샷 대상인 사람들도 서둘러서 뭐 미루지 말고 맞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특히 LA에서는 어제부터 뭐 거의 모든 실내 업소 출입과 관련해서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시작됐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일부 시간부터 계속 보도해 드렸는데 이 LA시에서는 뭐 식당이라든가 각종 소매업소, 뭐 미용실, 짐, 영화관, 뭐 모든 실내업소 출입 때 백신 접종 증명해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시조례죠. 시조례가 시행되고요. 다만 이제 예외는 마켓과 약국이죠. 그래서 마켓과 약국만 예외적으로 이런 그 검사 없이 갈 수 있고 그 외에는 이제 검사를 받고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들은 반드시 이 본인이 백신을 맞았다는 그런 증명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다녀야 네. 되고 각 업소들은 이제 입장하는 고객들이 백신을 접종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제 입장시켜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 내용의 시조례가 이제 어제부터 시행이 돼서 오늘로 지금 이틀째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첫날이었는데 네. 어땠습니까? 이 뭐, 조례가 시행이 된 첫날. 네, 굳이 이제 뭐 좀 그런 접종 증명서를 확인하는 그런 곳을 찾아가서 이제 우리가 뭐 볼 수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지나가면서 보면 별로 그런 그 검사를 한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드는 것 같고 한인타운의 분위기는 평소와 다르지 않다.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제 업소 중에서 좀 크게 하는 업소들 규모가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뭐 경찰이라든가 내지는 보건국에서 단속이 나오면 우리는 좀 쉽게 눈에 띌 것 같고 그래서 좀 신경 쓰이는 그런 데서는 그런 검사를 하는 것 같긴 한데요. 대부분의 업소들은 좀 그런 면에서는 뭐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백신 접종을 증명을 해야 되고 그것도 일일이 확인해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그 입장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혼란스러울 줄 알았는데 한인타운 어디를 봐도 그렇게 뭐 줄 서 있는다거나 혼란스럽거나 그런 모습은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예. 거의 대부분 평상시와 비슷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업소 측도 그렇게 뭐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고 또 들어가는 사람도 뭐 그렇게 그런 걸 의식하는 것 같지는 않고 뭐 좀 평상시와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뭐 업소들이나 네. 고객들이 LA시 조례를 의도적으로 어긴다거나 뭐 그런 그런 건 느낌은 아니죠. 또 전혀 네. 아니었어요.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요. 예. 그래서 뭐 실제로 검사하는 업소도 있고 또 그런 곳에서는 또 다 협조해주고 있고요. 예. 그래서 업소든 개인이든 LA 시조례를 무시한다는 생각은 적어도 이 LA 한인타운에서는
별로 들지 않았고요. 의도적으로 뭐 지키지 않겠다, 좀 반항을 하고 또 이 반발을 하고 이런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LA시의 이런 조례를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못 지키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인력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식당이라든가 모든 업소들이 종업원들이 충분히 많이 필요한 만큼 숫자를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좀 부족한 상황에서 일하잖아요. 한 10명이 필요한 데서는 한 대여섯 명 가지고 일하고 이런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난 때문에 제대로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뭐 일부러 안 하고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종업원 숫자가 부족하면 그런 거 검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건 좀 불가능한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샌드위치 가게는 한 2달 전부터 이미 네. 접종 카드 꼭 보여줘야 2달 입장이 전부터. 됐고 네. 저희 투고도 가능했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자꾸들 우려들 하시는데 아주 편안하게들 그냥 들어갈 때 보여주고 오케이 그렇게 가서 하고 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래서 네네. 너무들 지금 저희 생각들을 너무나 좀 너무 뭐랄까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지금 이슈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게다가 요즘 또 소비가 위축된 그런 네.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 조례대로 하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사실 좀 지금 소비가 위축돼서 뭐 최근에 했던 뭐 10월부터인가요? 이게 좀 이 사람들이 어떤 그런 그 좀 소비하는 것이 많이 줄어든 느낌은 확실히 네. 좀 있어요. 체감적으로 LA 한인타운에서도 많은 그 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손님이 많이 줄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LA 시조례가 좀 시행이 되지만 네. 시조례대로면 다 검사해서 뭐 그 기준을 충족 못하면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증명을 하든지 그게 안 되면 72시간 내에 네.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 받은 결과를 제시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안 되면 못 들여보내잖아요. 그렇죠. 들여보낼 수 없는데 지금 손님 한 명이 아쉬운 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검사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이거 검사해가지고 해당 안 되는 사람 돌려보낼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고민하는 업소도 분명히 많을 거고요. 이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본인이 그런 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도 줄이 뭐 길게 늘어서고 이러면 싫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서 기다리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여기 이렇게 기다려야 되면 딴 데 가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찾아오는 고객을 되돌려 보낸다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좀 존재하는 근데 것 그걸 같습니다. 거꾸로 활용을 하면 우리 업소는 백신 증명을 철저하게 요구한다. 그만큼 안전하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셔도 된다. 뭐 이런 홍보를 거꾸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지금 그 유튜브 댓글창에 어떤 분이 짐에서 어제부터 그 접종 증명을 이제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 뭐 마스크 벗고 운동하는 네. 사람들이 제법 있었대요. 네. 그래서 누가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니까 기분이 좀 찜찜했는데 이제는 전부가 확인이 되니까 마음이 편하다. 그렇죠. 이렇게 적어주신 분도 계시네요. 생각하기 따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언론에서도 자꾸 이렇게 긍정적인 면으로 보도를 해줘야지. 네. 이게 이래가지고 장사가 될까요?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게다가 어제 또 LA에서 대규모 시위까지 벌어졌어요. 네, 그렇죠. 이 소식도 뭐 전해드렸습니다만 LA 다운타운 시청 앞에 그랜파크에서 수만여 명, 뭐 수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위가 열렸어요. 남녀노소가 이렇게 다 함께 모였고요. 뭐 백인들, 흑인들, 뭐 다 인종을 초월해서 그리고 또 수많은 또 뭐 이 LA시 공무원들까지 나와서 LA시가 좀 모처럼 하나가 된 느낌을 주는 그런 시위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 LA 다운타운 시위 현장에서는 인종 갈등도 없었고 뭐 아주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시위 참가자들은 이 접종 강제화에 반발했습니다. 근데 어제 시위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 그거였어요. 접종을 강제하지 말랍니다. 접종을 강제하지 마라. 우리는 접종을 강제하는 걸 반대하는 거지 백신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자꾸만 언론들이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니까 접종 강제를 반대하면 맨데이트를 반대하면 이걸 마치 무슨 백신을 거부하는 세력인 것처럼 몰아가는데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그런 얘기들을 어제 시위에 나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맞고 싶을 때 맞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그런 얘기인데 어찌됐건 그런 점이 굉장히 좀 인상적인 시위였던 것 같아요. 백신 접종 자체에 대한 이슈가 아니다. 강제화에 대한 네. 이슈 때문에 반대 시위를 하는 거다. 네. 네, 그런 점이 어제 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백신 접종을 하면 코로나19 상대로 효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 미국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분명히 형성이 돼 있고요. 백신 접종 자체는 민주당이고 공화당이든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을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마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치 세력이나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적어도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있고 다만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강제로 이렇게 안 맞으니까 강제하는. 강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네. 좀 엇갈려요. 네. 아니 안 맞는 것도 선택이라는 얘기죠. 개인의 네네. 선택인데 네. 안 맞는 거를 억지로 강요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갈리는 부분은 이런 점이죠. 공화당은 백신은 좋은 거지만 강제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선택에 맡겨라. 뭐 어떤 사람은 맞기 싫어서 안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안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은 안 맞지만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내가 일주일 후에 맞을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걸 왜 정부가 규제라고 간섭을 하고 왜 그러느냐. 하지 마라. 백신은 좋다고 홍보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 민주당은 이대로 겨울이 오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강제로라도 맞게 해야 되겠다. 강제라도 맞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차이인데 어찌됐건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백신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백신 접종을 왜 강제하느냐, 왜 맨데이트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지금 거부감이 크게 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사실 방법론의 차이지 뭐 근본적인 차이는 아닌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점이죠. 그러니까 백신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백신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고 방법론의 차이죠. 그러니까 LA나 뉴욕 같은 곳은 모든 실내업소에 입장하려면 지금 백신 접종을 해야 합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아가니까 뉴욕 시장 그 당선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1월에 취임하면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그거를 좀 문제를 해결하고 가라. 그거 해결 못하고 가면 내가 되자마자 그 문제 해결하겠다. 이렇게 지금 새 뉴욕 시장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LA와 뉴욕이 그런 분위기고 텍사스라든가 뭐 아칸소, 뉴멕시코 이런 곳은 이제 그런 제한을 두지 않죠. 그래서 백신을 맞건 안 맞건 뭐 실내에 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런 지역은 백신을 맞지 말라는 거냐? 그런 건 아니죠. 백신을 맞지 말라는 건 아니고 다만 강제적으로 백신을 맞으라고 강요하지는 않는 이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맞으라고 하지 않을 뿐이지 언제든지 맞고 싶은 사람은 맞을 수 있는 길이 있고 다 열려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LA나 뉴욕 같은 경우는 모두 위험할 수 있으니까 맞아라. 안 맞아? 그럼 못 들어가. 이게 LA랑 뉴욕 분위기고 텍사스나 이런 곳은 모두 위험할 수 있으니까 맞는 게 좋겠다. 안 맞으면 위험할 거야. 잘 생각해봐. 이 정도. 강요하지 않는 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보도 나오는 걸 보더라도 주류 언론 매체들 보도 나오는 걸 보더라도 백신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차이는 아니다. 일단 방법론의 차이고 이게 너무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발도 좀 강하게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 보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백신 접종을 강제하든 안 하든 그냥 맞으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분열할 이유가 없는데 백신 접종 강제화를 놓고 참 이렇게 분열되는 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백신 접종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드물고 예. 대부분은 백신 접종 자체는 뭐 제 역할을 한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부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에 중점을 두는가 여기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가 있어요. 코로나19에 중점을 두면 백신 접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강제로라도 맞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부작용에 중점을 둔다 그러면 그 확률은 떨어지지만 실제로 백신 맞고 죽은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부작용에 중점을 두면 아무리 그 확률이 낮다고 그래도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맞더라도 나중에 맞을 거야. 왜냐하면 앞에 다른 사람 맞는 거 보고 상황이 어떤지 보고 맞겠다. 네, 근데 사실 맞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당장 맞아야 돼 하고 강요하는 것도 사실 그래요. 맞긴 맞겠는데 나는 뒤에 맞을래 하는 건데 그 순서까지 강요해서 너는 왜 지금 안 맞아? 맞아. 끌고 가서 맞게 한다? 글쎄 그게 과연 옳은 건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냥 저게 대립할 게 아니라 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결론일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점이죠.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굉장히 위험한 바이러스고 힘든 바이러스인데 대응하기가 이 어찌됐건 백신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백신도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성처럼 좋은 작용을 하고 부작용도 있고 물론 확률로 보면 좋은 작용이 압도적으로 많고 부작용은 약간이지만 그러나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약간의 확률이 나한테 오지 말라고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런 부분을 좀 절충할 필요가 있다. 그럼 부작용이 어떤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좀 설명을 잘 해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게 좀 그런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어찌됐건 양측이 싸울 건 아닌 것 같아요. 싸우지 않고 해결하는. 왜냐하면 큰 기본적인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지금 뭐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그만두는 네. 경우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죠. 네. 예, 이것도 굉장히 모두에게 좋지 않은 손해가 될 텐데.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니까 예. 좀 반발도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너 이거 안 맞으면 해고될 수 있어. 그 사람을 그렇잖아요. 앞에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물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존심이고 뭐고 다 죽이고 그냥 맞을 수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정말 죽기보다 싫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너 앞에 대놓고 맞아. 안 맞으면 너 해고야. 이러면 사실 해고되면 힘들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억지로 맞는다는 거는 사람의 어떤 감정의 문제고 사람의 최소한의 자존심의 문제인데 그런 점에서 이건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물론 뭐 앞에 뭐 이현주 아나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맡겨놨더니 잘 안 맞는 사람들이 아직도 꽤 되니까 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과연 그렇다 해서 이렇게 강제로 그냥 푸시하는 게 올바른 건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경찰이나 소방관 등이 이제 다른 일 하지 뭐 이렇게 해서 나가버리고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심하면 나는 텍사스 가서 살래 이런 사람들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 과연 그리고 실제로 미국 내에서 주에 따라서 이 백신을 맞지 않고도 견뎌낼 수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압적인 정책은 결국 점점 더 미국을 양극화시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건 좀 완충지대, 미들그라운드를 만들 필요가 있지 지금 않나 카톡도 싶은데요. 그렇고요. 유튜브 채널 창도 마찬가지고 양분돼 있어요. 아, 의견들이. 그렇습니까? 사실 그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맞아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냥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맞으세요. 그리고 마음 편하게. 네, 그리고 그냥 받고 사십시다. 이렇게밖에 네. 저는 얘기 드릴 말이 없네요. 네, 두 분 다 추가 접종하셨잖아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